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시계도 셈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예.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수도권 위기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연찬회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라는 게 실제로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말인지. 네, 수도권 위기론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앙당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공천을 그동안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건데 우리 당 내부 간의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그동안 일했던 당협위원장들이 홀대받았던 그런 총선이 지난 2020년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공정한 경쟁, 공정한 룰 속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라는 게 김기현 대표님과 중앙당의 지금 생각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만큼 또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타겟책을 위기가 기회라고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할 수 있도록 당대표님께서 공정한 그런 룰을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했던 그런 이기로는 저는 오지 않을 거다. 공정하게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맡고 계신 지역이 수원시 무입니다. 무는 이제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의원으로 당선되신 그런 곳인데 이제 국회의장을 끝으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사실상 이제 무주공산 상태가 내년 총선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원무 내년 출마 의사 당연히 있으시겠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의 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김진표 큰 어르신께서 어쨌든 수원의 역사를 한 20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저는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많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22대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좀 다른 수원시 지역구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또 내년도 선거에는 어떤 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원은 이제 제가 보니까 권선구 쪽에 제가 6개 동이고 영통구 쪽이 4개 동이에요. 그런데 권선구 쪽에는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 또 그다음에 중후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영통과 망포동에는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제 수원 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선거 때 되면 좀 색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그런 지역 문제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역에 활동하듯이
그분들이 활동하듯이 우리 이 정치권도 아마 그렇게 활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김진표 의원과 사실상 양자 대결이 있었는데요. 지역구에서. 네. 근데 김진표 의원이 82,002표, 55.21%를 얻어서 당선되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미래통합당 당시 후보셨죠. 네. 박재순 위원장님께서 56,793표, 네. 그래 38.24%로 아깝게 석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정치 신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수원 지역에서 네. 나름대로 선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역에서 도의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민들에게 제 삶의 모습을 제가 잘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약속했던 그런 부분, 쉽게 말하면 도의원 세비를 내가 2억 4천만 원 전에 환원하겠다고 저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부분이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이 와 닿아서 그때도 많은 표를 이렇게 해줬지만 사실 그때 상황을 되짚어 보면 저는 시도의원 10명 중에서 시의원 1명을 가지고 김진표 그 어르신과 제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표를 득표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그때 무엇이 좀 달라졌는지 또 변한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시민들께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우리는 시도의원 1명으로 출발했었지만 2022년도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게 뭐냐면 도의원 2분을 당선시켜줬고 시의원 4분을 당선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쪽 국민의힘이 6명이고 민주당이 이제 4명으로 판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수원무에서는 민주당에 누가 오든 간에 또 어떤 사람이 후보가 오더라도 경쟁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시의장을 또 우리 수원 국민의힘 무에서 김기정 의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미래에 대한 호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많은 변화를 지금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 초 이제 박재순 위원장님께서 좀 그 언론에 많이 등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통 소각장 문제에 이제 발벗고 나서셨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영통 소각장 문제로 올 초에 삭발까지 감행하셨었고 또 이전을 주장하셨는데 그 안타깝게도 뭐 이전은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상황에서 개보수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수원시는 개보수로 일단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영통 소각장 무엇이 문제고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주민들이 해달라기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 또 지자체 단체장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영통 구민들이 소각장이 생긴 이래 노화되면서도 불안감을 갖추면서도 그렇게 새로운 이전지를 그전 시장님들께서도 약속을 했었지만 이행에 옮기지 않고 이번에 이제 6월 전에 추경으로 1,441억 원이라는 돈이 나는 돈을 가지고 이제 개보수를 대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통 시민들과 뜻을 좀 함께 해주고 또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현 시장께서 본인이 2022년도에 소각장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었고 또 그동안 과정에서 21년도에 또 22년도에 수기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고 다행스럽게도
현 집행부, 수원의 집행부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제 1년, 10년 로드맵에서 1년을 줄여서 이제 9년 로드맵을 짜주면서 1,441억 원을 수원시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켜 주었던 거고요. 그 로드맵도 뭐 로드맵을 한다라는 것은 뭐 절차와 과정을 중시한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영통 소각장 문제는 이전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 장소에 대해서 뭐 가시적으로 얘기 나오는 곳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후보지를 찾겠다고 이전지 후보지를 찾겠다고 현 시장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지정해놓고 하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고를 내고 10년짜리 로드맵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정대로 아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과가 거의 나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주민들께서도 많은 이제 안타까움을 하면서 그걸 청사진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내일쯤 돼서 공청회를 이제 또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속 시원하게 좀 했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치인 박재순을 기억하는 이제 뭐 수원 시민 또 그 외 경기 도민들은 또 온순한 정치인 또 급식 배식이나 봉사하는 정치인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여태까지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 뭐 거꾸로 얘기하면 색깔이 좀 없는 정치인 아니냐, 좀 개성이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면 뒤집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박재순만의 그 어떤 색깔, 특징 그리고 목표와 가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까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정치를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에게는 또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려와 친절 이런 거를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건데 2014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이 공직에 잠깐 도의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남에게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의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당으로서 그때도 일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중앙무대에 가면 뭔가 달라진 모습 속에서 저는 할 겁니다. 지금도 제 지역의 어떤 불의에 잘못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저는 거듭나고자 하고 싶고 또 그것을 보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민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제 정치 철학은 이제 백성을 하늘처럼 받드는 이민이천과 무신분립. 약속을 지키면 국민과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제 정치 색깔로 저는 삼고 일을 해왔었고 이제 중앙무대에 반드시 제가 입성을 하게 되면 저만의 색깔로서 황소처럼 또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주어져서 맡겨진다면 또 제가 입으로 말했던 부분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 친구는 일을 맡겨놓으니까 안심하게 맡겨도 되고 또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이제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네, 뭐 조용하지만 뚝심 있는 황소처럼 황소 같은 그런 지역 정치 일꾼으로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겠다, 뭐 소신 있게 살아가겠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슈엔 직설 오늘은 박재순 수원시무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정치 현안 및 수원시 여러 현안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